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승입니다. 저번 두 번째 강의에서 이번 강의를 수익성 강의로 한다고 예고를 했지만은 수익성 강의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찾는 농지에 대해서 진정한 농지가 뭔가, 농지를 취득할 때 주의점이 뭔가, 실제로 취득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현황은 농지인데 실제 취득할 때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려는 차원에서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흔히 농지라 그러면은 이런 들판, 실제 건강면에 있는 들판입니다. 여기는 이제 밭이고 여기는 이제 답인데, 이쪽으로는 지금 제2경부 안성 건강하고 IC 쪽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 일반적으로 보는 농지입니다. 자, 이런 농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농지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머리에 확실한 농지라는 개념이 들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농지가 뭔가, 농지란 농지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 1항, 2조 1항, 법적 지목이요. 28개 법적 지목이 있어요. 옛날 지적법, 지금은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바뀌었어요. 28개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농사를 지면 농지예요. 두 번째, 다년생 식물재배지로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다년생 식물재배지, 이게 뭐냐? 자, 농지법 시행령 2조 1항에 나와 있어요. 2조 1항에. 우리가 땅을 살 때 농지를 산다는 것은 현황을 보고 그냥 대충 농사 짓고 있는 땅이네, 그냥 사면 되겠지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 법적인 요소, 농지법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념 정도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장 간략한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년생 식물재배지라는 것은 이 식물들이 자라는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땅, 예를 들어서 뭐 잔디, 약초, 인삼, 뽕나무, 유실수, 이런 걸 말하죠. 묘목.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묘목은 묘목인데 조경 목적으로 식재된 것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심었어요. 소나무를 심었는데 조경 목적인 것은 농지가 아니다는 거죠. 조경 목적으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심어지는 땅은 농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조림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나무를 심을 때 가꾸어 놓은 나무는 그 땅은 농지로 보는 거예요. 실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은 실제 한 670평 되는데 지목은 답입니다. 농지라고 봤죠. 그러나 취득을 하려고 했더니 취득세가 취득세 기준에서는 지자체에서 농지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심어졌으면 농지가 아니다. 이게 직접 가까이 봤더니 나무는 나무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풀도 무성하게 우거졌죠. 뭐 고기반 물반 하듯이 나무가 가지치기도 안 돼 있어요. 조림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땅은,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봐가지고 일반세를 물렸던 사례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매매한 거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풀이 우거졌어요. 무성하게 우거졌어요. 이 안에 뭐 꽃도 심었고 옆에 나무도 심었는데 농지라 해서 봤는데 실제로 취득할 당시에는 여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서 농지로 세율을 안 매기고 일반 세율을 먹였어요. 얼마로? 자, 보시다시피 농지세는요, 농지 같은 경우 3.4%인데 농지가 아닌 걸로 봐서 일반세 4.6이에요. 그러면은 1.2% 차이가 나요. 1.2%면 금액이 큽니다. 땅 거래 금액이 클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실제는 법상은 농지였어요. 보세요. 여기 다 답이라고 농지였죠. 농지였는데 현황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농지가 아니다라고 한 사례고요. 그래서 농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농업인. 이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세제상의 차이가 있어요. 농사꾼, 농업인이랑 진정한 농사꾼이란 뭐냐?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돼요. 1년에 석 달 이상.
그 다음에 시설물은 100평 이상 시설물을 설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 또는 대가축, 소 2마리, 그 다음에 뭐 기타 있는데 여기는 날짐승,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는 1000마리 정도를 지어야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지법 시행령 3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농업 경영률 퇴용해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농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농지를 보고, 농지의 개념을 보고 농업인의 정의를 봤으니까 이제 땅을 구매했으면 뭘 해야 돼요? 농지청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죠. 발급받는 것은 농지법 시행규칙 7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청서하고 농업경영계획서만 있으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300평 이상인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300평 미만, 즉 주말 영농 체험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만 내도 됩니다. 그 이외에 뭐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는 이 계약서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신고서를 가지고 농지증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증은 어떻게 보면은 등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예요. 필요한 서류. 어떻게 보면은 형식상에 가까울 수 있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안 짓고 농지증을 발급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지자체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달리 하나의 등기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농지증을 보시면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라는 게 있죠. 여기 밑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이러한 양식이 있다는 것은 가서 안내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도 있죠. 농사를 어떻게 지겠다, 이것도 안내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농지원부. 농지원부는 뭐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는데 농지원부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농지원부는 글자 그대로 영농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농업인의 정의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진정한 농사꾼이라고 그랬죠. 법에 나오는 100평 이상의 시설물에 시설을 하고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농지원부를 진정한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작성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세금의 비과세 감면 혜택에 증빙되는 자료입니다. 농지원부는. 그래서 농지청을 발급받고 세금 뭐나 이런 건 모르겠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은 세금을 반드시 감면을 받겠다 하면 농지원부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류는 이렇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서에 되어 있고, 구비서류는 뭐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여기 농지원부 발급받을 때 경작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장한테 가서 통상 이장이 발급을 해주니까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에서도 중요한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밭이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파하고 마늘을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거는 농지가 아닙니다. 왜? 농지가 왜 아닐까요? 이게 농지가 뭐 아까처럼 묘목을,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성하게 그냥 한번 심어 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 이분이 계속 농사를 아침 저녁으로 이쁘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지가 아니야. 지목을 딱 봤더니 이 뭐냐 그러면요,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 산. 지목이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다 보니까, 이제 임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자, 지목은 임야예요. 현황은 농지예요. 이 농막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농막을 갖다 놓으려면 농지에만 되는데 농지가 아니라니까. 현황은 농지라도 지목상 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황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기를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 3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서 농지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 3년간 농사 지었다는 걸 증명 못하면은 현재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로 인정을 못 받아서 결국은 농막도 못 갖다 놓습니다. 농막 갖다 놓으려면은 간이 시설 허가를 받아야죠. 정화조 묻고 하려면은 허가 못 받아요. 이거. 자, 이 부분이 실질상으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농지법.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굳이 이 이론적인 법상의 명확한 규정을 얘기하냐 그러면은 실무하고 똑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농지의 1항에 보면은 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 농사를 짓거나 단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라 그러는데 다만 여보세요. 단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 전용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아까 같은 경우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산지 전용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농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농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다 농지가 아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취득할 때 농지가 따로 있고요. 팔 때 양도소득 때 농지가 따로 있고요. 또 농막을 갖다 놓을 때도 적용되는 농지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정말로 농지는요. 8년 작용했을 때 세금을 감면받는 게 오리지널 농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서류를 한번 보세요. 한 11가지 되는데 매매계약서, 뭐 본인이 갖고 있겠죠. 등본 있겠죠. 토지대장 있겠죠. 주민등록 초본 당연히 있고요. 농지원부 정도는 다들 만들어놔요. 좋아요. 그럼 6번 항부터 보세요. 6번 항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6번 항부터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요한 항부. 이게 정빙 서류가 갖춰놔야 돼요. 여기 위에까지는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서류는. 저는 정말로 세금 관계도 밝지만은 여러분들은요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아무리 땅을 잘 사고 시세 차익이 남더라도 세금 잘못 내면요 전부 다 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자, 직불금 수령 확인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안 짓고 임차를 줬더라도 명의는 자기 명의로 해서 직불금을 수령한다든가, 뭐 수령한 거는 임차분한테 주더라도, 그 다음 조합원 가입 증명, 농자재 구입 현황 자기 명의로, 주국소매 확인서, 면세유 구입 현황,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체 연간 매출액이 110만원, 120만 넘어가는 경우 농업경영체, 농업에서 내가 실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업자라는 것을 등록을 해서 등록업소에서 이거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8년 작용했을 때 1년 안에 1억, 2년 안에 5년 안에 2억 원을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농지에서 다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황하고 실제로 농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지인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농막에 대해서 농막을 어떻게 놓는가, 농막을 놓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농막에 대해서, 농막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